반갑습니다. 스낵코인 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그리고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 시황 간략하게 보고요.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혹시나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느 코인의 어느 차트 흐름을 좀 보고서 접근하기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좀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현재 이 구간대의 물량이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지지선 구간에선 35.8K가 정말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파동이 흘렀었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빙이 나왔었던 차트의 흐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과 이탈하면 단기간에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구간 그 시작점이 35.8K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서 2월의 상승을 마지막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구간과 그리고 지난 파동의 가장 최저점을 기록했었던 그 구간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트라이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트렌드 라인 지지를 받아야 될 실질적인 구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시려면 힘을 모아서 올라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힘을 잃고 나면 결국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때 상당 시간 오랜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요 35.8K라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조금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요 라인이 깨져서 움직였을 때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모두 다 두 기관에서 나왔었던 최저점의 구간은 29.2K에서 30.7K 여기가 단기 바닥권을 지지를 했었던 공통적인 패턴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이탈하게 되면은 같은 구간의 이탈 속도가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나오는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이거 진짜 반등 아닌가요? 라는 좀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매물대가 움직이는 패턴을 조금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윗꼬리 수급에서 돌파가 되지 않고 장대 음봉을 뚫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을 뚫어내는 구간에서 항상 윗꼬리의 배열 라인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습성.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반등이라는 구간은요. 가장 큰 파동이 나왔었던 장대 음봉. 우리가 최근에 큰 물량대로는 3번 경험을 했었죠. 이렇게 횡보 라인이 나오면서도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할 때 장대 음봉의 시작점을 어떻게 됐다? 돌파하지 못하면서 힘은 한 번 더 쑥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수 관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하겠다 하면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부터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추세에서 우리가 상승 추세로 단기에 전향되기 좋은 코인일까요? 이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면서 지금 같은 하락 추세일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봉이면 한 주의 캔들이 하나 완성되는 그 주봉의 캔들인데 그 주봉의 캔들이 어느 지점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비트코인부터 현재 주봉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실제로 주봉 캔들에서 이 노란색 선을 캔들이 이탈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이후에는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죠.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이 배열 라인에서 60일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차트를 좀 이해하실 때요.
연두색인 5일선과 빨간색인 21선은 활동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닥에서 61선의 노란색 선과 핀색의 121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전체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지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지선이 1차적으로 깨졌을 때는 대폭 하락, 그러니까 장대 음봉을 뽑아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타를 치시더라도 주봉의 마무리 시점에서 나오는 패턴들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61선이 이탈을 한 차트들은 웬만하면 좀 무시를 하시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단타를 치시더라도 이 61선의 배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 더욱더 좋은 거는 아무래도 21선 배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들을 선정하시는 게 훨씬 더 차트 흐름상은 급상승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급상승이라는 포인트는 비트가 잠시의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캔들도 반등세를 노출할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현재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의 횡보 라인이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등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현재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의 지지를 받는 5일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다 같이 좀 무거운 코인들을 볼까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가 빠진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코인들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온톨리지 가스 같은 경우도 수급 배열 라인의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의 반등이 좀 나왔었던 흐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맥락으로 61선을 이탈한 캔들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온 이후에는 장대 음봉으로 추세가 전향되는 흐름을 우리가 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좀 이슈가 있었던 파워레저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21선의 이탈 라인은 쉽게 노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탈이 가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 도착 구간은 61선 라인으로 보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 매물대 흐름이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차트는 생각보다 활동성이 좋다. 5일선과 21선의 무빙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점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수급이 단기간에 줄어들고 아랫꼬리를 말아올릴 직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코인들은 단기에 또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21선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역배열의 그림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 단기에는 뭐 요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세가 또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좀 예상하면 될 것 같고,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NFT 코인 중에서도 단기 60일선을 좀 생각보다 빨리 도달한 이유가 이미 위에서 음봉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차트가 망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이런 차트들은 흐름도가 중요한 구간에 놓일 수 있겠죠. 60일선까지 배열 라인의 반등을 못 받게 되면은 차트는 완벽하게 깨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기준으로는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단기 회복세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마찬가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차트적으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데드크로스가 연속으로 2번 맞으면서 이제는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까지 물량을 빼놓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치가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돼 있으시다면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락 추세일 때도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21선 갭에서 버티고 있는 차트는 무빙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탈선 부위에서 지지선 매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상승폭을 크게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21선의 체크 포인트보다는 61선의 배열 라인에 맞추고 있는 코인들이 단기에 비트가 회복했을 때 1, 2%라도 반등을 줬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1선에 안착을 해서 계속 비비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 흐름폭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무빙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큰 금액을 들어가셔가지고 단타 대응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하락 추세가 장기간화 노출이 되다 보면 단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정립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특정 가격을 보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 관심은 조금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전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의 기간 조정 역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기에 나올 수 있는 악재나 아니면 차트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